네, 오늘 우리가 잠든 사이에 미국 시장은 다시금 반등을 도모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는데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장중 9만 2천 달러까지 회복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있어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간밤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힌트는 없었습니다. 침묵한 파월, 그래도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로 시장은 받아들이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 계속 믿고 산타를 기다려도 될까요? 오늘의 핵심은 주요 포인트 어디에 있을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힌트 체크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나란히 IT 투톱이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현재 하이닉스 중심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단독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HBM4 관련해서 이제 곧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다 이런 내용들까지 전해졌던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런 매기가 더 강하게 집중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이 구글의 TPU 중심으로 한 HBM 쪽으로 납품 단독 공급사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4%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약세로 전환된 움직임, 변동성과 관련된 전략은 잠시 후에 체크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지금 바이오 혼조, 로봇도 일부 종목의 혼조 양상이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입니다. 펩트론 그 이틀간의 급락을 딛고 기술적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가량의 반등 움직임으로 릴리와의 기술평가 연장 소식을 이대로 이틀 만에 마무리하고 이제는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원전 좋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뉴스케일 파워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팩트시트도 마무리가 됐고 원전 관련한 건설 비용에 이 대미투 자금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상무부 장관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방산 나란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펜오션 여전히 올해 들어 BDI 지수가 그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더니 연말에 치솟고 있죠. 이 강세 움직임 속에 연일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원전 나란히 강세, 조선에도 거래가 실리고 있고 이렇게 지수단에서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여전히 강했었던 로봇 안에서 큐렉소의 강세 움직임도 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6% 가깝게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 호평 나온 YC,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생산 확대하면 YC 큰 수혜 볼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오늘 5%, 태성도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삼양 MC캠 같은 경우에는 삼양그룹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구조조정 들어가겠다, 본격적으로 여기에서의 매출 확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개별적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일제 거래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칩 주식들이 다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깝게 상승했는데요. 결국 한 묶음으로 본다면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가 동반 상승했다. 이것인즉슨 지난주에 있었던 구글 TPU가 불지폈던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 편가르게 움직임 안에서 수급이 양분됐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간밤은 다 같이 올랐다라는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재료는 일단 구글의 TPU만큼이나 꽤나 파급력이 클 재료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바로 아마존 내용입니다. 전성비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싼 거죠. 전성비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력 측면에서 성능이 좋은데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보다 절반 수준의 운영비를 차지하고 있다.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자체 AI 칩을 아마존에서 내놓은 겁니다. 트레이니엄 3입니다. 이렇게 자체 칩 움직임이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발표가 됐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구글 TPU 쓰겠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트댄스까지 이렇게 ASIC 시장 안에서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자 마벨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브로드컴은 소폭 빠지긴 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과 함께 엔비디아가 같이 날아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큰 틀에서 봤을 때 AI 과열과 관련된 우려감들도 일부는 좀 종식되는 모습인데요. UBS AI 컨퍼런스가 3일 동안 열렸고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시장이 제일 기다렸던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AI 지금 버블 아니다.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이 규모 자체가 확장될 거라는데 자신감 섞인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구글 TPU가 불집힌 움직임 안에서 이 엔비디아 연합체제였었던 하이닉스는 다소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며 21선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아래 줄 나오는 것처럼 구글 TPU용 HBM 공급 지금 1위로 등극했다며 60%까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번 주에 나오기도 했었죠. 하이닉스를 역전하고 이제 HBM 생산에 있어서 1위를 거머쥘 것인가. 그런 가운데 밤사이에 들렸던 엔비디아 쪽으로의 새롭게 콜 승인 내용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반갑게 들렸습니다. 결국 삼성은 생산 캐파에 있어서 가장 강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 탈엔비디아 두 연합체에서 모두 다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삼성이 캐파를 늘리면 소부장단도 같이 웃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은 ASIC 관련한 키워드에 조금 더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PU 등장하면서 관심 가졌던 키워드가 바로 테스트 소켓이었는데요. 리노공업과 ISC 강세 움직임 계속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ASIC 시장 안에서는 디자인하우스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다운칩스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 맨 아래줄 보시면 골드만삭스 이야기 앞서 드렸는데요. 하이닉스 애프터마켓에서 정규장보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지금 구글의 HBM3E 8단에서 12단 주요 공급사로 등극할 거다. 이 코멘트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삼성 역시 수혜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단일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 이유는 무엇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소캠2 전체 물량 이제 절반 이상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소캠인즉슨 HBM 시장에서 랠리를 보이던 이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구를 던졌던 키워드죠. 바로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램 모듈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움직임보다도 LPDDR 그 모듈 밑에 끼워서 한 묶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고대역표 그리고 저지연, 저전력, 소형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기존 방식에서의 한계를 거의 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달력이 매우 좋다는 것도 핵심이고요. 삼성은 지금 납품을 위해서 내년 이제 곧 4분기까지 월 6만 장 이상의 범용 일시 디램 생산 라인을 갖출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러합니다. 지금 글로벌 현황으로 쭉 보시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 소캠을 직접 설계해서 지금 공급사에게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해서 도입을 확대하면 이것을 만들어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 메모리 업계들 안에서 새로운 생산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이끌고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지금 소캠 최초 양산 들어간 마이크론 그 다음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텍, TLB, 에이펙트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핵심 종목입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심텍이 3%가량 프리마켓 시세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앞서 보신 것처럼 1% 이상 하이닉스 대비로 상대적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영향력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입니다. 어제도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제조업의 로봇이 스며드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정말 로봇이 연결고리를 강하게 맺고 가는 이런 모습이 주가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 대기업 안에서 로봇의 진심인 기업, 바로 LG 쪽에서도 새롭게 이 구조 재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시장 선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 전담
조직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제조 자동화, 로봇 기술까지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동화된 공장 안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단순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설계를 담당하는 이 소프트웨어까지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1월에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엔비디아와 제조 AI에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 로봇과 관련된 청사진으로 2030년까지 조 단위 매출을 꿈꾸고 있다, 목표로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등장한 이 기술 재편 그리고 조직 재편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그 로봇 사업을 전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LG그룹 안에서 로봇의 눈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LG 이노텍을 포함해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화 로봇 관련해서 T-로보틱스, 시메스 한라캐스트까지 LG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어제 제2의 현대오토에버 같은 시세를 이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종목 시세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LG이노텍 보시면요. 0.2%의 상승으로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LG 이노텍은 확실히 주가 키팩터가 애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LG 자체적인 모멘텀 다시 한번 장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이는 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한국의 대비투자금으로 우리 원전부터 지을 거야 라는 멘트, 더불어 뉴스케일 파워의 반등 움직임 속에 지금 8만 원을 강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강세 움직임을 종가까지 지켜볼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지금 예산안 통과되면서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 대상 피부 미용 부가세 환급 관련 조항이 미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연기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미포함되면서 부가세, 환급 결국 일몰할 거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 애프터마켓에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크게 급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한 차례 올해 들어서 이 내용 때문에 급락했던 움직임이 있었고요.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이 재료를 맞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추가 전략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죠. 네, 지수 예상 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젠 다시 지수가 바톤을 잡고 달려갔죠. 오늘 분위기 어떨까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비트코인 시장 중심으로 살아났거든요. 지금 나란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드디어 4020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930선 위에서 출발, 예상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부터 여쭤볼 텐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최근에 뭐 테스트 소켓 종목도 그렇고 또 PCB 종목도 그렇고 관심주로 많이 가져와 주셨어요. 반도체 안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 관련한 단독 보도도 많아요. 좀 키워드가 분산되는 듯 하거든요. 어디에 핵심 맞출까요? 일단 핵심은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캠도 그렇고 지금 HBM4 퀄테스트 내부 통과도 그렇고 그럼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하겠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또 아마존의 또 AI 칩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필두로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밑단에 있는 역시나 이제 PCB 기판이라던가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마존도 공급처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까지 연결고리가. 네, 근데 지금 워낙 TPU 좀 힘이 세가지고 네. 과연 오늘 아마존 소식에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강했던 기판이라던가 테스트 소켓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지금 상승률이 대단해요. 10월 초에 주셔서 10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는 팔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조금 더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살짝 쉬었는데 뭐 이게 여기서 끝났다라기보다도 추가 상승도 한번 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은데 하이닉스 왜 빠져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도대체 왜 빠질까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 네. 이제 여기서 뭐 왜 빠지냐 이거보다도 수급적인 이동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으로 갔다가 코스피로 갔다가 퐁당퐁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좀 방향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열리고 수급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 로봇으로 여쭤볼게요. 자동차 제조업의 로봇이 혁신, 여기에 LG전자까지 가전사업부에 이제 총대를 맸었던 이 분이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 이 신설 조직으로 가서 총대를 맺게 됩니다. 이 총수가 움직이는 로봇 사업의 미래는 어떨지 이거 기대하고 관련주에 지금 베팅해도 될 때라고 보세요? 일단 로봇주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으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시세의 연속성은 감속기 쪽, 액추에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 플러스 자동차 쪽에서 이제 파생된 로봇 관련주들, 흔히 말하는 HL 만도라든지 현대 위아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던 한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어제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는 좀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로봇주 안에서 본다면 그 다음 타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은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차트의 패턴 혹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UL 로보틱스 혹은 유로메카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선 조정을 받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구간대라 저는 협동 로봇 쪽으로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한 번 더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용, 그러니까 물류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굉장히 큰 기업의 수주 이력들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백스는 쿠팡, 또 시멘스도 쿠팡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북미향 자동차 라인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을,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쪽에서는 이제 T 로보틱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언급드렸던 대다수의 로봇주들의 공통점이 아쉽게도 아직은 그들의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또 증자의 위험들이 있기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H7만도는 지금 팔라는 말씀이신지, 지금 11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로 네. 로봇 이야기 할 거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어제 윗꼬리에 대한 대응은요? 일단은 일정 부분 좀 챙겼다가 저는 네. 다시 가격적으로 5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지금 일부 소폭 매도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엔 로봇주들은 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속도 조절에 조금은 유연한 대응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처럼 만에 이제 조방 원전 안에서도 이렇게 수급 바톤을 돌려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은 원전 차례인가요? 이주호 본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77,800원, 못 가는 이 마의 8만 원을 미국 상무부 장관 발언 하나로 투심 회복, 도달 가능할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전력에 대한 부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좀 쉬어갔죠.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 또 이런 적극적인 발언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원전주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주 전력입니다. 그래도 원전보다는 좀 더 수출 때문에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변압기 보시는 건지 LS 일렉트릭이 어떤 포인트로 지금 집중할까요? 네, 뭐 LS 일렉트릭이 지난 주쯤에 이제 북미 쪽으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뭐 최대 계약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예. 물론 이것도 좋은데 저는 LS 일렉트릭은 약간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이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PLC 기반을 통해서 공장 자동화 솔루션, 그럼 결국에는 로봇이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력기기랑 변압기 이런 쪽은 보시면 좋겠고 원래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배전반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 PLC를 통해서 네. 자동화기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저는 한층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가 4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레벨업된 가격 얼마일까 궁금했거든요. 지금 48만 원 아래에서의 상승 움직임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55만 원까지 보자. 손절 라인 42만 원. LS 일렉트릭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흔들림은 없는데 지수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4020에서 4009포인트로 탄력 저하되면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0.5%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 걸어보며 시장 분위기 바로 보죠. 문 열겠습니다.